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999년도 하반기에 이미 그 공산당 내부 회의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 시나리오가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가장 첫 번째 미국이 실시할 것이 경제 제재일 것으로, 그 다음 기술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다음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요즘 미중 갈등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좀 이 양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철 박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는 다시 뵙는 거지만 혹시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중국에서 좀 오래 기업인 생활을 하고 작년 하반기에 한국으로 귀국해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에 고문을 하고 있으면서 이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좀 해설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바로 본론으로 저희 넘어가서 이 관세 전쟁,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정말 요즘 치열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제 빅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큰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 가장 축이 되고 있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중국 쪽은 상당히 일관된 태도와 일관된 반응을 하고 있어서 일견 보기에는 어지러워 보이지만 중국 측의 시각에서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중국 측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중국 측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할 거라는 건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막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상호 관세를 올리자마자 중국도 보복 관세를 했고 너희가 감히 보복 관세를 때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도 멈칫하더니 다시 보복 관세의 보복 관세에 대한 보복 관세를 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관세를 때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제 그만 끝.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중국 입장에서 대미 수출을 보면은 중국 내부의 싱크탱크도 그렇고 중국 외부의 싱크탱크도 그렇고 관세가 대체로 54에서 56%를 넘어가면 사실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서 거의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처음에 관세를 내릴 때부터 이미 게임은 거의 끝난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발표를 보실 때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시거든요. 근데 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이 징벌 관세를 때리고 있었어요. 네, 20% 정도. 그게 이제 20%라는 게 여러 가지로 다 종합해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고 실제로 품목별로 보면은 한 7%부터 크게는 100%까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이든 이전에 그런 징벌적 관세를 그렇게 때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트럼프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평온하게 가두고 있던 자유무역의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징벌적 관세를 하면서 마구 때렸고, 일기 때.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제 원복을 해주려나라고 생각했더니 트럼프 시절에 부과했던 관세 유지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다시 10%, 30% 뭐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가 관세 부과받는 거하고 그 데미지가 다르다. 중국은 이미 앞에 누적돼서 받아온 관세가 있다. 그래서 많이 다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의 이제 관세가 145%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일견 보기엔 되게 현실성 없는 숫자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 숫자 자체가 주는 어떤 쇼크만큼 실제로 중국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54, 56%를 넘어가는 순간 중국으로서는 그럼 미국으로의 수출은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럼 미국으로 수출하지를 못하게 됐을 때 중국이 괜찮으냐? 당연히 안 괜찮죠. 당연히 안 괜찮은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이 저를 100대를 때리면 저는 이미 죽는데 150대 때리나 200대 때리겠다고 하나 뭐 그게 그거라는 거죠. 똑같이 타격은 굉장히 크다. 예, 이미 뭐 난 죽었는데 뭐 더 때려도 나한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예. 양측 간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만 해도 아침에 뭐 트럼프 측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또 중국 상무부에서는 협의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예, 그건 오늘 아침부터 보면은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의 8년 전에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히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라는 단어조차 이상하죠. 협상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상호 간에 이견이 있을 때, 이견이 있지만 이견의 대상이 같을 때, 그럴 때 협상이라는 걸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같이 점심 먹으러 갔는데 나는 짜장면이 먹고 싶고 상대방은 짬뽕이 먹고 싶으면 근데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면 짜장면으로 할래? 짬뽕으로 할래? 이건 협상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이라는 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짜장면 2개를 딱 시켜놓고 뭐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느끼기에 이게 협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죠. 협상이라는 얘기를 하려면 관세 원복시키고 얘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예를 들어 145% 만들어 놓고 네가 예쁘게 굴면 여기서 좀 깎아줄게 뭐 이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약한 사람들은 내가 몇 %나 좀 깎을 수 있을까 하고 중국처럼 아니지 0에서 시작해야지 145% 때리기 전 상태가 원래 정상 상태니까 거기서 시작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협상을 뭐 트럼프는 협상을 원하는데 중국은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조금 일방적으로 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트럼프나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어떤 협상을 하고 싶은 거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래서 많이 봐줘서 60% 해주겠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당신이 정말로 협상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구간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구간 벗어난 데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양국 간의 뭐 관세 전쟁, 무역 갈등이 사실 히스토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네, 근데 뭐 트럼프 1기나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도 뭐 이번 트럼프 2기 들어서 좀 특별하게 달라진 양상이나 이런 것들도 혹시 있을까요? 트럼프 1기에서는 트럼프가 원하는 바가 중국으로부터 듬뿍 뜯어내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트럼프 2기 들어와서 내는 관세 정책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좀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중국하고 미국이 티격태격하다고 하고 있다 보니 미국의 관세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차 미 무역전쟁에서는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관세 정책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대표격이고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중국을 가장 열심히 두들겨 패는 건 맞지만 1차에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유탄만 조심하면 되고 매는 중국만 맞는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네네. 다. 예.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 관세 전쟁 어쨌든 말씀 주신 것처럼 타격이 결코 작지 않은데 계속해서 좀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공산품을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면은 이게 타격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이 관세 전쟁을 좀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는 뭐 동력, 힘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일단 중국은 그들의 국가 전략을 보면 언젠가는 미국과 부딪힌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무역 관세를 가지고 두 나라가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충돌을 향해 가는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충돌해야 되는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거기서 올 것이 왔다는 이제 이런 시각이 있고요. 특히 중국 쪽은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 수년의 시간 동안 이 상황을 대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준비가 돼야 되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해 올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999년도 하반기에 이미 그 공산당 내부 회의에서 검토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 시나리오가 지금하고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상을 했으면 중국 공산당은 만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가장 첫 번째 미국이 실시할 것이 경제 제재일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경제 제재라는 건 그 주된 내용이 이런 관세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용이 없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기술 제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다음 시나리오로. 기술 제재를 한다는 건 뭐 기술 협력이나 이런 걸 안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관건이 되는 기술 제품 같은 것의 공급을 어느 하루에 끊어버린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고 3단계로 올 시나리오로는 해상 봉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넘어서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 그 경우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나리오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이미 와 있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해상 봉쇄가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해상 봉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게 1대1로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점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이 관세 전쟁에서 좀 크게 레버리지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중 하나가 역시 이 원자재, 특히 히토류 관련한 수출 제한이지 않나 싶어요. 좀 이 중국의 히토류에 대한 권한이 전 세계적으로 좀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얼마나 강력한 걸까요, 이게? 일단 히토류라는 거는 뭐 정의가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히토류를 잘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이 없으실 텐데 일단 히토류 가공하는 광산을 가보면요 커다란 광산에 대부분 그 오지예요. 왜냐하면 히토류가 많이 있는 지역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막 서로 밀고 막 압력이 일어나고 뭐 산이 솟아오르고 이런 데서 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지일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가. 그러면 거기 가서 예를 들어 이게 히토류가 나오는 광석이야. 그러면 광석을 한 1톤을 가져다가 가공을 합니다. 그 가공하는데 전력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그 전력도 전력이지만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엄청난 물이 들어가서 가공을 하거나 하면 그게 다 오염수가 돼서 쫙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히토류 가공하는 곳이 있는 그 근처 언저리에서는 농사를 못 져요. 그러면 1톤의 광석을 가공하면 히토류를 얼마나 얻을 수 있냐? 1g, 2g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광석 생산의 한 6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공은 90% 이상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히토류를 자기네 광산에서 캤다고 해도 이걸 그렇게 대량의 에너지와 대량의 폐수를 만들어가면서 만들고 싶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중국에다 갖다가 너희가 가공해서 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오지에서 대량의 오염을 발생시켜가면서 가공을 하다 보니까 가공 기술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히토류 가공 지재권의 절대 부분을 중국이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히토류를 만일에 수출을 안 한다, 공급 안 하겠다 하면 그럼 상대방 국가에 어떤 그 영향이 오냐? 전에 그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상에서 뭐 배가 충돌하느니 운운해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중지하는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한 달 버텼나? 한 달도 못 돼서 항복했죠. 일본의 전자기업들, 하이테크 기업들이 히토류가 없으면 우리는 생산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결국 타협을 했죠. 그럼 미국 같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며칠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CSIS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미국의 방위산업체, 방위산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 비축을 해뒀다. 그래서 잘하면 5, 6개월 버틴다. 근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네요. 5, 6개월도.
민간 산업 쪽은 거의 대비가 없다. 그래서 당장 직격탄을 맞을 게 자동차 산업일 걸로 예상이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좀 우리가 이것은 조금 그 과장된 상상일 수 있지만 만일에 히토류를 제공 못 받아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를 못 만들면 그럼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소위 러스트벨트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상당한 그 데미지를 미국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 타격을 좀 크게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의 이 갈등이 좀 완화되거나 어떤 협상에 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협상에 도달한다는 것을 만일 트럼프 행정부 기간 내로 생각하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떠들어 놓고 갑자기 꼬랑지를 내리면서 중국 하자는 대로 하겠어요라고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참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그 행정부라는 게 4년밖에 안 가는 거니까 길어도 4년이면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추진을 하겠죠. 중국 입장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고 할까요?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 물러선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지금 이 자꾸 제가 질문을 받아보면 미국은 협상을 하려 하나 중국은 협상을 하려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중국은 왜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여태까지 무슨 사단을 낸 거,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만들고 뭔가 조치를 취한 건 다 미국이에요. 네네. 그래서 근데 조치는 미국이 취했는데 왜 중국 보고 너 어떡할 거냐라고 묻느냐 이걸. 어떡하라고. 난 당한 죄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딱 이거죠. 그래서 중국 시각에서는 원복시키고 얘기하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대치가 아시아의 모나라처럼 중국이 그래요?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 저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기어서 얘기를 해서 그래 내가 145%는 좀 과했던 것 같아. 내가 기분 딱 써서 반만 받을게. 75% 감사합니다.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건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굴복이고 항복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 56% 넘으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게 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중국 입장에서는 54% 56% 받으면 얘기가 안 되니까 그리고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많아도 한 20% 25%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 한국이나 일본 보고 내라는 관세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좁혀지기가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럼에도 좀 지금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협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협박에 굴종하는 그런 느낌처럼 될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지금의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미국하고 협상 같은 거 안 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했죠. 트럼프 쪽에서는 항상 말이 바뀌고 협상했을 때 합의 봤던 거하고 틀린 내용을 얘기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네,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협상을 할 거면 진실되게 하라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얘기해놓고 가가지고 딴소리해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내부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민심이 이반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미국하고 안 싸우면 어떻게 되는데? 미국이 내라는 관세 다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협상이고 무슨 뭐가 릴렉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왜 중국은 협상을 하지 않냐? 무슨 협상? 중국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눈탱이 친 거는 미국이 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상의를 하자고 한 것도 아니야. 미국 결정 다 했잖아요. 그리고서는 무슨 협상? 그래 놓고서 나를 만족시켜줘봐. 뭔가 들고 와서.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협상이에요? 아니 그런데 국내에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지지를 못 받아서 그래서 지지를 못 받으면 가서 트럼프 형님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145% 관세를 때려 맞겠습니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나 145%? 그렇게는 못하겠어. 5% 내가 쓸 수 있는 거 최대가 그거야.
라고 하겠어요. 지지율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언론들이 드디어 중국이 협상에 나섰습니다 라고 보도를 할까요? 아니면 중국이 미쳤습니다. 협상할 뜻이 없나 봐요 라고 보도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네가 요거를 해주면 내가 관세를 내려줄게 하겠어? 그래서 중국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건 협상이에요. 그죠? 근데 미국이 중국 보고 뭐 해달라는 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45% 눈탱이 쳐놓고 나를 한번 시켜보지 그래? 알아맞혀봐.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내가 시원해야 할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요랬을 때 일본처럼 뭔가 이렇게 착착 준비해서 가면은 그거 받고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협상이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협상을 하고 싶으면 진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